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3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지학사 교과서로 언어와 매체를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선생님이 우리 지난 시간에 이번 이제 경화여고 학생들, 고3 학생들 이번에 중간고사 치르면서 이제 다시 중간고사 끝내고 기말고사 치르기 위해서 이번에 단어 파트가 다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중간고사 끝나고 문장 파트만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어 파트 좀 까먹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어서 다시 한번 좀 복습하는 데 도움 드리려고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찍었던 영상이 요거죠. 단어의 품사와 특성에 관한 걸 찍었었죠. 근데 단어의 품사와 특성 파트가 워낙 길어요. 분량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다 찍으려면 한 3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지난번에는 용언의 활용 파트까지, 그러니까 체언과 용언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던 거고요. 오늘은 나머지 수식언에 관한 거, 관계언에 관한 거, 독립언에 관한 것들을 이제 함께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오늘 먼저 바로 들어가기보단 지난번에 좀 중요하게 했던 게 용언의 활용 파트였기 때문에 용언 파트를 좀 정리를 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준비되셨으면 교과서는 지금 어디냐면 72페이지, 아니 71페이지 지학사 교과서 언어와 매체 71페이지를 펴놓으시고, 혹시 경화여고 학생들이 아니거나 지학사 언어와 매체 교과서가 없으신 분들은 지난번에 강의 끝에 부분 살짝 보시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가볼게요. 우선 용언의 활용에 대한 것들을 지난번에 같이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자, 용언의 활용이 뭐냐? 그럼 일단 먼저 용언이 먼저 알아야겠죠. 용언이 뭐지? 용언은 활용하는 말이라고 저번에 배웠죠. 그러면 활용하는 말이 뭐지? 라고 물어본다면 활용은 변한다 라는 뜻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약간 이게 좀 뿌연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지금 잘 보이시죠? 활용한다라는 말은 변한다는 뜻인 거고, 가장 쉽게 얘기해서 먹다란 말이 있을 때 먹다, 먹고, 먹으니, 여러분 문법을 잘 모른다는 전제 하에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저런 것까지 설명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정확하게 잘 알고 있나를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먹고, 먹으니, 먹어서, 그럼 앞에 있는 먹이라고 하는 부분은 변하지 않은 어간 파트, 그리고 뒤에 쪽은 변하는 어미, 꼬리 밑자를 쓴다고 얘기했었죠. 그때 선생님, 그럼 변하는 건 꼬리만 변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용언의 활용이라고 하는 건 앞에 있는 어간이 변할 때도 있고 어미가 변할 때도 있는 거죠. 가령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먹 플러스 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일단은 먹다라는 말이 변할 때 요 뒤에 일단 어나 혹은 은이, 어서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변하지 않는 부분은 어디냐면 어간 파트죠. 그러니까 어간은 변하지 않고 주로 어디가 변해요? 뒤에는 어미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간은 가운데 중심을 이루는 줄기 파트라고 해서 어간이라고 하는 거고, 지난번에 이렇게 설명했을 거예요. 식물이 이렇게 있을 때 줄기는 늘 그대로 있지만 여기에 떨어지는 이파리들 같은 경우에 막 떨어졌다가 다시 또 봄이 되면 또 돋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부분 어간, 이렇게 뒤쪽에 꼬리가 되어서 붙는 부분들은 다 변한다. 그래서 꼬리 미자를 써서 어미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용언이 변하는 것을 우리는 활용한다. 그래서 활용하는 말 용언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이때 용언의 활용 파트에서 고정된 부분이 뭐냐? 방금 얘기했던 어간 파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많다라고 하면 많고, 많으니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 많은 변하지 않은 어간, 그 다음에 단어 끝에만 오는 형태소와 단어 끝에 올 수 없는 형태소를 구분해보자 얘기했으니까 단어 끝에 올 수 있는 것들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러분 지금 책에서 71페이지가 되는 거니까 올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 근데 변하는 부분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변하는 건 어미라고 하는 건데 단어 끝에 오는 거니까 끝에 온다 말 어미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끝에 올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어말어미 앞에 오는 말이라고 해서 이거는 선어말 어미라고 지난번에 공부를 했던 거예요. 자, 복습하는 차원에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요.
어간과 어미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말로 설명한 거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체크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새로 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지난번에 강의 다 했었어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어말어미와 선어말어미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선생님 알 수 있나요? 보통 어말어미 같은 경우에는 요 앞에 줄표 있죠? 그러니까 줄표가 있는 부분은 거기에 뭔가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어말어미는 줄표가 하나만 있고요. 줄표가 두 개가 있다는 얘기는 요 앞쪽에는 어간이 들어갈 것이고 뒤쪽에는 어말 어미가 들어간다. 그래서 앞과 뒤에 둘 다 들어갈 수 있는 걸 우리가 선어말 어미라고 한다는 거.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개 들어가는 거니까 선어말 어미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어말 어미와 선어말 어미 요거 구분할 수 있어야겠고, 사실 시험에서 많이 물어볼 만한 거리는 어말 어미와 선어말 어미가 똑같이 생긴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 선생님이 자주 드는 예시인데, 먹는 이라는 말과 먹는다 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 있는 요 는과 요 는은 똑같이 생겼죠. 는이라고. 하지만 이 두 개를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얘는 요 단어의 끝에 왔으니까 어말 어미이지만 얘는 단어의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말 어미가 아니에요. 그럼 여기 있는 이 는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말 어미인데 오케이. 끝. 근데 여기에서의 어말 어미는 이 단어의 끝은 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다가 어말 어미란 말이에요. 그럼 요 어말 어미 앞에 들어있으니까 먼저 선, 앞서 있다라고 해서 얘는 선을 붙여야 돼. 선, 앞서 있다. 그러면 선, 어말 어미. 그러니까 얘는 선 어말 어미, 얘는 어말 어미. 그러니까 생긴 건 동일하게 생겼지만 다른 거다. 종류가 다르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제일 많이 물어볼 거예요. 는과 는을 보니 동일한 어미가 사용되었군. 땡! 얘는 어말 어미, 얘는 선어말 어미. 물론 이제 시제로 들어가면 얘도 현재 시제, 얘도 현재 시제. 그래서 시제에서도 똑같고 형태도 똑같네. 근데 이름은 다르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 다음. 자, 용언이라고 하는 것들은 크게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용언은 변하지 않는 어간과 변하는 어미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어미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표에서 잘 봐야 돼요. 어간이 어말 어미다. 그게 아니라 어미는 다시 어말 어미와 선어말 어미를 구분할 수 있다. 선어말 어미라고 하는 건 주로 시제와 높임에 사용된다. 거의 시험엔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어말 어미는 다시 세 개로 하나, 둘, 세 개로 쪼개진다. 선생님이 지금 다시 한번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설명을 한 어미를 또 설명하는 이유는 단어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미에 대한 거거든요. 어미 중에 끝날 때 쓴다. 종결 어미. 어미 중에 연결할 때 쓴다. 연결 어미. 전성이라고 하는 건 성격을 바꿔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단어의 성격을 바꿔주는 건데, 우리가 동사라고 알고 있는 단어를 마치 관형사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걸. 그럼 관형사형으로 변형시킨 거니까 관형사형 전성어미 뭐 이렇게 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쉬운 사례가 선생님 저번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보세요. 먹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거는 동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먹다란 말과 아이라는 말을 연결하고 싶어. 그러면 우리가 먹다 아이. 그럼 이상하잖아. 와, 먹다 아이. 이상하잖아. 그래서 얘처럼 먹는 아이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먹는 아이란 말은 이 먹는이란 말이 아이를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는이 들어가서 얘가 마치, 자, 얘는 명사예요. 아이는. 명사를 꾸밀 수 있는 건 주로 관형사가 하는 거죠. 자, 요 개념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명사를 꾸밀 수 있는 건 뭐다? 얘는 관형사다. 그러면 선생님, 먹다가 동사인데 이 동사가 관형사로 변한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변한 게 아니라 그 역할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여전히 품사는 뭐라고 해야 돼요? 얘는 동사라고 해야 돼요. 선생님 관형사라면서요. 그게 아니라 관형사 역할을 해주도록 변형. 그러면 관형사형이 된 거예요. 관형사형? 그럼 그 뒤에 쓸 말 관형사형 뭘 붙였냐면 전성 어미를 붙여서 만들어준 거야. 그게 뭔데? 여기는 요 는이라고 하는 게 관형사형 전성어미. 그러니까 먹는이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아니라 요 는이라고 하는 걸
관형사형 전성어미. 줄여서 그냥 관형사형 어미라고 얘기해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전성어미라고 하는 건 뭐다? 원래 동사인데 성격을 바꿔주는 거다. 그 붙어있는 말로. 그럼 만약에 얘가 부사형으로 써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부사형 전성어미라고 보면 되는 거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겠네요. 크다라는 말이 있는데 크게 되다. 그러면 크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되다라고 하는 건 용언이니까 용언을 꾸밀 수 있는 건 부사밖에 없거든요. 그럼 얘는 본래의 용언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얘는 부사형으로 쓰였네. 아하, 부사형 어미가 붙어 있는 거구나. 정확히 말하면 부사형 전성어미 개가 붙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성어미 종류에는 뭐 방금 얘기했던 는도 있고 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네요. 그죠? 자, 넘어가서요. 어말어미는 종결, 연결, 전성이 있다. 그럼 이제 얘 봐요, 여러분. 자, 막다, 막구나. 그 다음에 막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다, 맑구나, 막니. 그러면 얘는 전부 다 끝에 오는 말들이잖아. 끝에 왔다라는 건 문장을 끝낸다는 얘기니까 얘는 종결어미, 어이구, 안 써있네. 왜 안 썼지? 얘는 종결어미를 얘기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여러분 얘기하시면 되는 거죠. 세 개가 종결어미. 근데 그 종결어미 중에서도 예를 들면 니, 이거는 물어볼 때 쓰는 거니까 의문형 종결어미. 다 일반적으로 끝낸 거니까 평서형 종결어미, 뭐 청유형 종결어미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얘는 바람이 불면 혹은 바람이 불어서 우리는 연을 날렸다. 그러면 이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지난 시간 선생님이 요 용언 얘기하면서 되게 빨리빨리 설명하고 넘어가서 지금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바람이 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연을 날렸다. 이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해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면과 어서는 연결해주는 어미다. 그래서 연결어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긴 얘는 나는 네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대. 그러면 다하는은 다하다라는 말을 는을 붙여갖고 다하는 사람 이렇게 꾸며주게 만든 거잖아. 그러면 다하다는 원래 용언인데 그 용언, 즉 동사나 형용사를 뜻하는 용언인데 그것이 얘 명사를 꾸며주는 관형사처럼 쓰인 거니까 이 는은 관형사형 전성어미. 얘도 마찬가지야. 되다라는 말인 건데 되다에 기가 붙어 있어. 그러면 되기가 돼버리면 얘는 우리가 뭐처럼 쓰인 거냐면 명사형으로 쓰인 거예요. 왜 명사형을 알 수 있냐면 이것도 하나의 팁. 뒤에 를이라고 하는 조사가 붙어 있죠. 보통 뒤에 조사가 결합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체언이라고 해요. 체언의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명사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조사가 뒤에 붙어 있으니 되다란 말. 그럼 이렇게 봐요. 되다란 용언에다가 르를 붙이면 이상해요. 되다를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되다를 어떻게 바꾸는 거냐면 되기라고 하는 명사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명사는 아니고 명사형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명사형 전성어미, 얘는 관형사형 전성어미. 하나 더 아름답다라는 건데 아름답다라는 형용사가 여기 있는 이 피다를 꾸미고 있어요. 그럼 피다라는 말을 얘는 용언이라고 한다면 이 용언을 꾸며주려면 형용사는 용언을 꾸밀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아름답다를 아름답게로 변형을 해서 마치 부사처럼 쓰이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저기 있는 는이라고 하는 이 어미, 그 다음에 기라고 하는 어미, 그 다음에 개라고 하는 어미는 는은 방금 관형사처럼 보이게 했으니까 관형사형 전성어미, 기는 명사처럼 보이게 했으니까 명사형 종결어미, 개는 부사처럼 보이게 했으니까 부사형 종결어미.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어렵지 않아요. 자, 요건 정리해야겠어요. 다시 한번. 왜냐면 지난번에 설명하고 끝냈지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시험에서도 만약에 기말고사에 용언 파트가 나온다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는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용언이 활용, 즉 용언이 변할 때에는 예를 들면 먹다라는 말이 먹다에서 다가 변할 수 있는데 그럼 그 다라는 자리에 어가 들어오게 되면 그냥 먹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있다라는 말이 있을 때, 그러니까 뭐 끈을 잇다, 뭐 선을 잇다라고 할 때 그 it에다가 어를 결합하게 되면 우리가 이서라고 하지 않잖아요. 이건 뭐라고 그래요?
이 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활용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어간이 변할 때도 있고 어미가 변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활용할 때 어간이 변할 수도 있고 어미가 변할 수도 있구나. 그거에 따라서 여기 보면 어간만 바뀌는 경우도 있고 어미만 변하는 경우도 있고 둘 다 변하는 경우도 있다. 그게 이제 이 용언의 불규칙 활용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규칙 활용에 들어가는 것들은 기본 형태가 유지되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면 먹다란 말에다가 어를 결합했더니 실제 우리는 쓸 때 먹어라고 쓰니까 전혀 형태가 변하지 않았잖아요. 이럴 경우 우리는 쟤는 규칙 활용을 하는 단어구나. 그러니까 먹다는 규칙 활용하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면 리을 탈락이나 을 탈락도 마찬가지인 건데 선생님 이것도 지난 시간에 설명했어요. 쓰다 플러스 어를 했을 때 선생님이 지금 전부 다 어간에다가 뭘 붙이냐면 어를 붙이고 있죠. 그래서 불규칙 활용인지 규칙 활용인지 알아보고 싶을 때는 어를 붙이면 간단하게 해결이 돼요. 자, 그러면 쓰어를 하게 되면 우리가 우와 쓰어라고 하지 않고 써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의가 이렇게 해서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크다란 말을 할 때도 크어를 하면 커라고 한단 말이에요. 똑같이 여기서 의가 이렇게 빠진단 말이에요. 그럼 의 탈락이라고 하는 의가 탈락되는 현상은 항상 이렇게 의가 들어갔을 때 어가 오면 늘 빠져요. 그러니까 원래는 변하지 않는 게 규칙인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어떤 아이가 늘 변하지 않고 규칙을 잘 지켜. 얘도 규칙적이라고 할 수 있어. 근데 어떤 아이는 늘 규칙을 어겨. 그러면 규칙을 어기는 모습이 늘 규칙적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늘 똑같이 탈락을 하는 모습도 규칙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의탈락도 리을 탈락도 항상 조건 속에서 늘 탈락을 한단 말이에요. 변함 없이. 그러니까 늘 탈락을 하니까 너도 규칙적으로 탈락하는구나. 그래서 그냥 규칙 활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 그럼 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it 플러스 어 하면 시옷이 늘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시옷이 이렇게 있는 벗다를 보게 되면 벗 플러스 어 하게 되면 똑같이 시옷이 존재하잖아요. 그럼 밑에 시옷이 있다고 해서 시옷은 늘 빠지는 게 아니네? 이렇게 빠질 때도 있지만 안 빠질 때도 있잖아. 그럼 규칙적이지 않네. 그래서 불규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오른쪽에 괄호 안에 적어준 것들은 변하지 않는 사례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얘도 디귿이 들어가면 다 리을로 변하는 건가? 아니, 얘는 어라고 하니까 안 변하는 거잖아. 그럼 얘도 독 플러스 하면 요 선생님이 지난번에 설명했죠. 요거 되게 중요하다고. 얘는 나올 만한 거리. 비읍이라는 게 뭐로 변한다? 오나 우로 변한다. 그래서 도우아. 그래서 도우 하니까 오나 우가 아랑 결합해서 와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기억나세요? 지난번에. 자, 그러면 얘도 선생님 그러면 자와라고 하나요? 얘는 자아가 아니라 그냥 잡 플러스 어나 아는 똑같은 거니까 우리가 잡어란 말은 없으니까 잡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어나 아는 똑같은 말이니까. 자, 그러면 얘는 비읍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잖아. 선생님 틀린 게 아니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흘런데 얘도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요 르라고 하는 게 뭐로 변한다? 리을로 변한다. 그래서 앞에 있는 리을은 요 밑에 가서 붙고 얘는 여기 가서 붙는다. 그래서 흘러가 되는 거다. 그럼 선생님 얘는요. 얘는 따르아 하면 따라가 되잖아요. 얘는 좀 다르네. 따르아라고 하면 얘는 그냥 우리가 따라라고 쓰잖아요. 이렇게. 그럼 따라면 여기는 이 의가 이렇게 탈락한 게 되는 거네요. 그죠? 그럼 얘는 의가 탈락했어. 근데 얘는 리을로 변했어. 얘는 규칙적이지가 않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의탈락인 건 아니에요. 르가 변하는 거니까. 얘는 그래서 르가 변한다라고 얘기해서 르 불규칙. 얘는 비읍이 변해 비읍 불규칙. 디귿이 변해 디귿 불규칙. 시옷이 변해 시옷 불규칙.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름들이 있는데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푸어인데 여기는 우가 이렇게 해서 뿅 하고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우불규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감 변한 게 제일 많죠? 그래서 5가지 사례 외워두시고 나머지 것들은 좀 쉬운데 요 2개가 왜 어려워 보이냐면 비읍이 없어졌는데 그래서 이 돕이 도가 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아가 와가 된 것처럼 보여서 원래는 어감만 변한 건데 아가 와가 됐다고 생각을 해서 둘 다 변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함정 파기 좋은 것. 흐르 플러스 어가 됐을 때 흐르가 흐리 됐고 어가 러가 되니까
어도 러로 어미가 변했네 라고 오해하기 좋은 것. 그래서 얘네 두 개를 시험에 많이 물어볼 거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어미만 바뀌는 거. 일하는 그대로 있는데 어가 여가 됐다. 그래서 이거는 어미가 바뀌는 거. 푸르어인데 푸르러니까 마찬가지. 푸르는 그대로 있는데 어가 러가 됐구나. 요거. 자, 그래서 지난번 선생님이 이거 설명했을 거예요. 뭐 설명했었냐면, 자, 주의할 거. 이건 이제 다 알았어요, 여러분이. 근데 뭘 주의해야 되는 거냐면, 지난번에 이거 설명했던 기억나실 거예요. 푸르어라는 말과 푸르어라는 말이 있을 때, 위에 있는 푸르는 색깔이라고 얘기해 보고요. 밑에 있는 푸르는 요거는 이제 진짜 끈을 푸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럼 끈을 푸르는 거는 우리가 끈을 푸르어라고 했을 때 푸르러라고 해요? 아니면 풀러라고 얘기해요? 끈을 푸르는 거 우리가 풀러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색깔이 푸르다 할 때는 와 색깔이 풀러라고 하지 않죠? 색깔은 뭐라고 하냐면 색깔이 푸르르다. 푸르르다는 말 들어봤죠? 그러니까 푸르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똑같이 푸르다는 말에서 시작을 한 건데 얘는 러가 됐고 얘는 요 르가 리을로 바뀐 사례죠. 얘는 어가 이렇게 바뀐 거고 얘는 르가 리을이 되어서 하나는 밑으로 하나 요거 들어간 거죠. 그럼 이렇게 끈을 푸르다 할 때 얘 푸르다는 어감만 변한 얘랑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색깔이 푸르다라고 할 때는 얘는 변하지 않았는데 어가 러가 된 얘는 어미만 변한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걸 주의하셔야 돼요. 예시문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걸 단어로만 외워버리면 푸르다 요거 하나로만 외우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어떤 뜻인지 생각해 보시고 문장 속에서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문제 출제할 때는 앞에 괄호를 줄 거예요. 예를 들면 색이 이렇게 아니면 끈을 이렇게 줄 거니까 이거에 맞춰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신다는 거. 그 다음 마지막 제일 중요한 둘 다 바뀌는 사례는 색깔과 관련된 것들은 다 이쪽이다. 뭐 파랗아, 노랗아, 빨갛아 그러면 빨개, 노래, 파래 이런 식으로 까맣아, 까매, 하얗아, 하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알았죠? 자, 이제 넘어가서 오늘의 이제 키워드 수식어부터 들어갈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이제 오늘부터 수업 시작이에요. 조금 전까지 봤던 것들은 지난 시간까지 했던 용언에 대한 것들 너무나 중요해서 다시 한번 그냥 복습하고 들어온 거고요. 자,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수식어부터 나머지를 정리 다 하고 깔끔하게 끝내보도록 하죠. 자, 수식어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수식하는 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수식하는 말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관형사. 이 관형사라고 하는 건 주로 명사를 꾸며주는 말인 거고 정확히 말하면 체언을 꾸며주는 거죠. 근데 체언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기 때문에 그 명사, 대명사, 수사를 꾸며주는 말이 바로 관형사인 거예요. 그리고 부사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되게 많은 걸 꾸며요. 부사는 부사 스스로를 꾸미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사가 부사를 꾸미기도 하고, 부사는 주로 꾸미는 건 물론 용언을 꾸미거든요. 동사나 형용사를 꾸미긴 하지만 그거 외에도 꾸민 것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뒤에 오는 말을 수식하거나 한정하기 위해서 요 말이 똑같은 건데 수식한다는 것들은 보통 그 의미를 한정한다는 뜻이에요. 가령 예를 들면 꽃이라고 있어요. 꽃. 꽃이 있는데 아니다. 옷이라고 해봅시다. 옷. 이 옷이요. 자, 옷이라고 하면 되게 많은 옷들이 있잖아. 근데 그 앞에 관형사 새를 붙여오면 새 옷이 되죠. 그럼 새 옷은 많은 옷들 중에서 아주 새 것들로만 한정을 짓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수식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넓은 범주에 있는 것들을 좁힌다, 줄인다, 한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게 되면 한정하는 것들 그게 뭐가 있을까 찾아보자는 거야. 해당 단어와 동일한 형태로 사전에서 찾을 수 있는 것. 쉽게 말하면 요 단어가 사전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을 찾아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여러분 책에서 지금 지학사 교과서로 따지면 73페이지가 될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좀 찾아볼까요? 일단 요게 먼저 나와버렸구나. 요거 일단 요 띄워놓고 시작할게요. 동일한 형태로 쓰이는 것들은 일단 요거 보세요. 요 가장이란 말 찾아보면 되고 먼저 그 다음에 요 뒤에 아무것도 없지 않을까? 요거부터 있구나. 요거 적어줄게요. 가장, 그 다음에 먼저, 그리고 여러분 책에 또 있는 것들 뭐가 있을까? 이거 새, 그리고 얘까지 해서 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가장이나 먼저나 새나 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장 먼저 이렇게 수식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먼저 한다 이렇게 꾸미잖아요. 그 다음에 새 달력 이렇게 꾸미잖아요. 그 다음에 내 식구 이렇게 꾸미죠. 그러니까 지금 요 네 가지 단어들은 다 뒤에 말들을 수식 꾸며주는 말들인 건데 사전에 이 말 그대로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변형된 말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해당 단어의 기본형으로 사전에서 찾아야 되는, 쉽게 말하면 여기서 뭔가를 수식하고 있긴 한데 원래 그 형태가 아니라 다른 형태였던 것들을 찾아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뭐였냐면 가장 먼저 하는 일, 요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여기 있다. 표시하는 것, 이런 것들 있죠. 얘는 그럼 원래 원형이 뭐겠냐면 하다라는 말이 는으로 바뀐 것일 것이고 얘는 표시하다라는 말인데 거기에 는이 붙어서 만들어진 말인 거지. 그게 이제 여기 밑에 들어가는 두 가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게 이제 뭐냐? 수식어에 관한 건데 수식어를 정의하면 문장에서 다른 말을 수식한다. 수식하는 건 뭐 하는 건데? 한정하는 거다. 요게 이제 포인트고 두 번째 뭐 하지 않냐면 얘는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식어라고 하는 것들은 활용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었는데 활용하지 않아? 그게 무슨 말이야? 변하지 않아 이런 뜻이거든. 그러면 지금 현재 1번에 해당하는 거 있잖아. 여기 얘가 이제 위에서 배울 관형사, 부사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관형사, 부사는 이 단어 자체가 그대로 사전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얘도 수식하는 거잖아요. 수식하긴 하는데 원래 기본형이 따로 있으니까 얘는 관형사가 아니라 앞에서 말을 살짝 빌어볼게. 관형사형으로 쓰이거나 아니면 부사형으로 쓰여서 역할을 그렇게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이란 말이 붙으면 이거는 그런 모양, 약간 그런 것처럼 약간 뭐랄까 꾸미고 있다? 쉽게 말하면 그런 척을 한다. 관형사는 아닌데 관형사인 척을 하는, 부사는 아닌데 부사인 척을 하는, 그게 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관형사나 부사들은 활용하지 않는다. 요거만 생각해 보시면 가장이 활용 변하나요? 가장, 가이, 가그 뭐 이렇게 변하나? 안 변하잖아. 그러니까 활용하지 않아요 이런 뜻이고요. 자, 그 다음 중요한 두 번째는 조사와 결합하지 않아요. 가장 쉬운 예가, 가장 쉬운 조사가 이나 가가 있잖아. 사람이, 인수가 이렇게. 근데 이거랑 결합해봐. 가장이 먼저 가 이런 게 아니라 먼저 가 새이 내가 이상하잖아요. 이거 내는 이제 숫자 4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해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관형사나 부사는 조사와 결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 잠깐 팁을 주면 부사에는요. 요 부사 있잖아요. 부사는 결합이 가능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보죠. 빨리, 이 빨리가 부사거든요. 그 다음에 잘, 얘도 부사야. 그래서 빨리 간다, 잘 먹는다. 여기 이제 부사죠. 왜 부사예요? 여기는 뒤에 있는 동사를 꾸며주는 말이 부사니까. 근데 뒤에 요 도라는 말이 붙어 있잖아. 잘도.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보조사. 이건 보조사라고 하는데 이따 관계연할 때 할 거예요. 보조사가 부사에 뭐 할 수 있다? 붙을 수 있다. 그래서 문법은 사실은 좀 외워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일반 문학이나 이런 것들은 개념을 물론 알고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이제 이해를 하는 거라고 따진다면 문법은 외워야 할 것들이 있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정 부분 외우기만 하면 돼요. 선생님 외우는 거 너무 싫은데요? 대신 외우면 맞출 수 있으니까. 문학은 읽을 수 있지만 틀릴 가능성이 있잖아. 근데 문법은 외우고 있으면 틀릴 가능성이 되게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외울 것들은 외워보자. 그래서 하나 외울 거, 부사는 원래는 조사와 결합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보조사와는 결합이 가능할 수 있다. 선생님 도만 결합하나요? 아니겠죠. 예를 들면 잘도 먹는다는 말도 있지만 어이구 잘만 먹네? 잘만이라는 것도 결합할 수 있죠. 알겠죠? 여기까지? 뭐 너무 예뻐라는 말 쓸 때 너무 도 예뻐. 그 도자도 이제 보조사라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구분할 수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말을 수식하는 걸 뭐라고 하냐? 수식언이라고 한다. 여러분 그럼 수식어는 일단 품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새, 모든과 같이 체연, 주로 명사를 수식하는 걸 관형사. 자, 머릿속에 외웁시다. 관형사는 뭐예요? 체연을 수식하는 거예요. 체연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명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쉽게 설명할 때 명사를 수식하는 것은 관형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말 뒤에 명사가 있다? 그럼 명사를 꾸며주는 앞에 있는 말은
관용사라고 하는 거죠. 대신 그 관용사가 원래부터 사전에 있는 말 그대로 있다? 관용사. 근데 얘의 원형이 따로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 먹는 아이라고 했을 때 아이란 말을 먹는이 꾸며주고 있네? 근데 먹는은 원래 원형이 먹다잖아. 원형이 따로 있잖아. 그럼 얘는 관용사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용언이나 문장을 수식하는 것을 우리는 부사라고 한다. 자, 큰 설명이고요. 이제부터 쪼개서 하나씩 갈 거예요. 자, 관용사부터 가보도록 하죠. 관용사는요. 요게 이제 설명인데요. 관용사의 특징 잘 기억해요. 체언이나 체언구실하는 말. 선생님 체언은 알겠어요. 체언은 명사, 대명사, 수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선생님 체언구실을 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체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명사, 대명사, 수사. 얘를 뭐라고 그래요? 얘는 체언이라고 하죠. 그럼 명사구실한 말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명사구라고 해요. 자, 구라고 하는 걸 기억하세요. 구는 뭐냐면 단어가 2개 이상의 결합되면 구가 돼요. 단어 하나는 그냥 단어라고 하는데 단어와 단어가 만나면 구가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단어와 단어가 만났는데 그 관계가 주어와 서술어 관계다. 그러면 우리가 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리 살짝 알아두시면 좋아요. 문장 갈 거니까 나중에. 다음 문장에서 항상 체언 수식하는 기능하는 단어를 밑줄을 쳐보자 라고 얘기했어요. 체언을 수식하는 기능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랬죠? 관용사라고 한다 그랬죠? 관용사를 찾아봅시다. 없어졌네. 자, 여기서는 요거 있네. 가장 쉬운 거. 새 옷. 그죠? 얘도 있다. 헌 옷. 이렇게 수식하는 거니까.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관용사 몇 가지는 좀 외워두고 있어도 시험 볼 때 도움 될 거거든요. 첫 번째가 헌, 그 다음에 새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얘 같은 경우에는 저, 거리 이런 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석, 잔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쪽에서 한번 확인할 건데 헌이나 새 같은 경우에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관용사라고 얘기해서 이런 거 우리가 성상관용사 성상관용사라고 하고요. 성질이나 상태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거리는 저기 거리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리킬 때는 우리가 지시한다고 하죠. 지시관용사라고 하는 거예요. 뒤쪽에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석잔 얘는 명사를 꾸며주는 말인데 석은 숫자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숫자를 나타낼 수 있는 관용사라고 해서 우리가 수관용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상관용사, 지시관용사, 수관용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잊지 마시고요. 알았죠? 됐나 여기까지? 오케이.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관용사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관용사는 형태가 변하지 않아. 형태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변어예요, 불변어예요? 불변어예요. 그죠? 가변어라고 할 수 있는 형태가 변하는 말은 사실 용언밖에 없었잖아요. 물론 서술격 조사 이다도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용언 빼곤 전부 다 불변어였으니까 관용사는 1번 형태가 변하지 않는구나. 두 번째, 조사와 결합하지 않는다. 왜? 조사와 결합하는 건 기본적으로 체언이니까. 그래서 체언과 구별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서 물어볼 때는 이제 체언하고 구별되는 점이 뭐냐? 조사와 결합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용언과 구별되는 게 뭐냐? 변하지 않아요. 활용하지 않아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관용사에는 여기 써있지만 성상관용사, 지시, 수. 그래서 성상은 성질이나 상태. 그래서 성상관용사. 그 다음에 이 사람, 저 사람, 그 사람, 이, 그, 저라고 하는 것들은 저걸 가리키는 거니까 지시관용사. 근데 쟤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그런, 이런, 저런 뭐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 세 사람, 연필 5, 자루 7째 딸 다 수랑 관련된 건데 세가 사람 꾸미고 5 자루, 그다음에 7째 딸 이렇게 꾸미는 것들이니까 다 지시관용사, 아니 지시가 아니라 수관용사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하면 어렵지 않겠네요.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앞에서 우리 수사할 때 살짝 얘기했었는데 여러분이 조금 헷갈릴 만한 거 하나 해볼까요? 공부할 때 중요한 건 첫째 뭐가 중요해, 둘째 뭐가 중요해, 셋째 뭐가 중요해. 이렇게 해서 첫째, 둘째, 셋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수사라고 해요. 수를 가리키는 말이니까. 근데 첫째 누나가 말을 했어. 그러면 첫째 누나라고 하면 첫째가 누나를 꾸미는 거잖아. 그럼 그때는 우리가 수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서 자주 많이 물어볼 거야.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지만 기억해. 첫째 블라블라, 둘째 블라블라 이렇게 써 있어. 이때 첫째라는 거하고 우리 첫째 누나가
이렇게 하는 거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때 첫째, 둘째는 말 그대로 순서를 나타내는 숫자잖아요. 숫자.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수사라고 하지만 여기 첫째는 누나를 꾸미는 말이야. 그럼 누나는 우리가 명사라고 했으니까 명사를 꾸밀 수 있는 건 우리가 관형사라고 얘기했고 관형사 중에서도 숫자와 관련된 거니까 수관형사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렇게 똑같은 단어를 기록해 놓고 얘가 품사가 뭔지를 많이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것들이니까 이런 거 헷갈리지 말고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수관형사와 수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뒤에 갈게요. 요거다. 자, 관형사 정리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리 조금 전까지는 그냥 글로 읽었으니까 사실 글로 읽었을 때 이해가 안 가면 제일 좋은 건 뭐 하면 돼요? 표로 정리하면 돼요. 그게 제일 머릿속에 잘 남으니까요. 자, 첫 번째, 성질이나 상태를 수식하는 걸 뭐라고 한다? 줄여서 성상관형사라고 한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세헌, 그 다음에 옛, 맨순. 가장 잘 나오는 거 5가지 소개해드렸으니까 5가지 외우고 있으시다, 머릿속에. 성상관형사, 성질이나 상태, 세헌, 옛, 맨순 5가지. 그 다음, 어떤 대상을 가리킨다, 지시한다니까 지시관형사. 이, 그, 저, 이런저런 그런, 그 다음에 다른, 어느, 무슨 이런 말들도 전부 다 지시관형사예요. 다른 거 좀 할까? 다른 거 할 때 다른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그, 저는 많이들 아니까 요 3가지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시험에서 헷갈리지 않겠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수량이나 순서니까 숫자와 관련된 거 이런 거죠. 수관형사. 한, 두, 여러, 모든, 온갖.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할 때 그 한과 두 그러니까 띄어서 쓰게 돼 있는 그게 관형사, 수관형사. 그 다음에 여러 사람, 모든 사람, 온갖 사람. 그렇게 기억하면 쉽겠다. 그죠? 그래서 여러, 모든, 온갖이 전부 다 그 숫자랑 관련돼 있다. 모두는 전체를 가리키는 거고, 온갖도 전체 가리키는 거고, 여러도 여러 숫자를 가리키는 거니까. 이해했죠? 자, 여러분, 이 예시문이 하나 있는데요. 저 모든 새 집이야. 그러면, 봐요, 여러분. 이 집을 꾸미는 게 이 새란 말이에요. 그죠? 새 집. 근데 모든 거는 모든 집이 아니라 모든 새 집이거든. 그럼 이 모든이란 말도 관형사가 될 수 있는 거고 저도 관형사가 될 수 있는 거거든. 관형사가 지금 저 관형사, 모든 여기는 관형사, 그 다음에 새 관형사. 아, 이 3개가 다 왔어. 이렇게 보니까 새, 그 다음에 저, 그 다음에 모든까지. 그러니까 한 문장 안에 지시와 수와 성상이 다 들어있는 거야. 자, 그럴 때는 아무렇게나 쓰지 않아. 어떻게 쓰냐면 일단 제일 처음에 지시관형사가 맨 앞에 오고 그 다음에는 수관형사가 온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상관형사. 항상 보통은 이런 순서대로 와요.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봐요. 모든 저새 집, 모든 저새 집. 좀 이상하지 않니? 새, 저, 모든 집. 그것도 이상하지 않니? 저, 모든, 새 집. 그러니까 이 순서가 가장 어색하지 않아요. 그래서 관형사라고 하는 건 문장 속에서 하나만 나오지 않고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다. 그 여러 개가 나올 때에는 이런 순서를 따른다라고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다음이요. 관형사 가운데 원래부터 관형사였던 것도 있고 용언의 활용령이 굳어진 것도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써있긴 한데 헌이란 말 있잖아. 그러니까 원래 옛날에 선생님 처음에 선생님 고등학교 때 이제 문법 배울 때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새 옷이라는 게 있고 헌 옷이라는 게 있을 때 얘는 세다에서 왔다.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원래부터 그냥 세라는 글자인 거야. 그래서 얘는 관형사인 게 맞았어. 사전에 관형사가 있었으니까. 근데 헌이라는 말은 우리가 헐다라고 하잖아. 헐다. 그러니까 헐다라는 것들은 뭔가 달았다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헌 옷은 다른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원래 헐다라는 말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오케이? 근데 헐다란 말에서 시작해서 헌으로 관형사형으로 쓰였는데 새 옷이나 헌 옷이나 같은 맥락이 있잖아. 새 옷은 있는데 왜 헌은 관형사가 아니어야 돼? 이게 이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쓰다가 보니까 얘도 좀 관형사처럼 보이는데 사실 문법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쓰다 보면 많이 써서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럼 변해요. 그러니까 짜장면이 가장 쉬운 예인데 옛날엔 짜장면이 맞다가 중간에 자장면이 맞다고 했다가 사람들이 자장면 하니까 좀 이상해. 발음하니까. 자장면, 자장밥 이상하잖아. 그래서 그냥 짜장이라고 썼던 거야. 그러니까 자장으로 바꿔놨는데 자장면이라고 바꿔놨는데 계속 사람들은 짜장면으로 쓰니까
아, 이거는 말하고 법칙이 일치하지 않는데 에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지금은 자장면도 맞고 짜장면도 맞다라고 둘 다 그냥 표준으로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이라는 건 법칙대로 행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잘 안 쓰고 그냥 우리가 편한 대로 쓰다 보면 그거에 맞춰서 변형하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새는 원래부터 관형사였지만 헌도 헐다라는 용언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관형사로 지칭이 돼버렸다. 다른도 마찬가지야. 다르다라는 말이 이제 관형사가 돼버린 거죠. 원래는 다르다라는 말에서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해했죠?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요거가 이제 여러분 시험에서 잘 나올 법한 여러분이 좀 헷갈릴 만한 것들 얘기하는 건데 가장 쉬운 사례예요. 자, 요거는 여러분 교과서는 없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5 친구가 밥을 먹는다. 친구 5이 밥을 먹는다. 둘 다 5이야. 근데 품사가 달라. 자, 어떻게 되는지 보죠. 5인데 얘는 이 2라는 게 조사잖아요. 우리는 조사와 결합할 수 있는 걸 뭐라 그랬냐면 체언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조사가 있어. 앞엔 체언이 있어. 체언은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는데 그 중에 5은 숫자랑 관련된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하면 돼? 그냥 수사. 자, 근데 여기 있는 5은 5 친구잖아. 그럼 얘는 친구를 꾸며주는 말인 거잖아. 꾸며주는 말을 우리 뭐라 그랬냐면 명사를 꾸미고 있기 때문에 관형사라고 해야 돼. 근데 관형사긴 관형사인데 숫자랑 관련돼 있어? 그러니까 아, 얘는 수관형사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품사가 다르네요. 이런 걸 우리가 품사 통용이라고도 하는데 시험에서 제일 잘 나온 것 중에 하나예요. 자, 얘도 보도록 하죠. 그 옷은 아무 사람이나 다 입어. 자, 아무란 말이 있어요. 여기도 아무도 없다 할 때 아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무는 우와, 도가 붙어 있네. 도는 조사거든요. 보조사 도예요. 그럼 조사가 붙어 있다란 말은 이 아무란 말이 뭐라고 봐야 돼요? 조사가 붙어 있으니까 체언이잖아요. 근데 명사, 대명사, 수사가 체언인데 아무 앞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거든요. 아무, 누구 이런 것들은 어떠한 대상을 다시 그러니까 가리킬 때 쓰는 말. 그러니까 명사를 대신하는 말이니까 얘는 대명사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 근데 그 옷은 아무 사람이나 이때의 아무란 말은 뒤에는 사람을 이렇게 꾸미는 말인 거잖아. 그럼 얘는 뭐라고 해야 돼? 아무는 관형사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대신 아무 사람이나 해라고 아무 했으니까 이건 지시관형사라고 문 만드는 거겠죠. 아무. 아까 앞쪽에서 하지 않았나요? 여기는 없었네. 여기는 안 썼네. 어쨌든 아무라는 건 관형사다.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이해했죠? 여기까지. 자, 아무는 관형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갑시다. 이번엔 부사로 갈게요. 와, 관형사 엄청 길었는데 부사는 좀 더 길긴 한데 이거는 간단하게만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부사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 이렇게 좀 정리하죠. 부사는 엄청 많아요. 뭔데요? 첫 번째, 가장 기본적으로 용언을 꾸며요. 용언은 동사나 형용사 얘기하는 거라서 동사나 형용사를 꾸미는 말, 부사. 근데 얘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기도 해요. 그래서 얘가 가장 기본 기능. 자, 부사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용언이나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말. 이게 부사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외에 또 다른 것들이 있다는 거야. 그게 뭔데? 일단 첫 번째, 관형사를 꾸미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주 새거 할 때 아주 새 이렇게 꾸미잖아. 아주 새걸 할 때 아주 그 새라는 말을 꾸미거든. 새것 할 때 새. 그러면 이 관형사를 꾸밀 수도 있겠구나. 또는 다른 부사. 그러니까 부사가 부사를 꾸밀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부사가 부사를. 그러면 부사는 안 꾸미는 게 없는 거 아니야? 수식 안 하는 게 거의 그 수준이죠. 거기다가 드물게 명사인 체언을 수식하기도 해요. 어마어마한 거야. 그러니까 이 부사는 거의 모든 걸 다 수식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교과서 74페이지가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요 가까운 사례에 대한 것들은 선생님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자, 밑에 봅시다. 부사가 뭘 꾸미죠? 바로 와 여기 있다. 바로 눈앞이라고 하는 얘를 이렇게 꾸미잖아요. 근데 눈앞이라고 하는 건 뒤에 조사가 한 걸 보니까 얘는 체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바로 체언을 꾸며주는 부사. 오, 독특한데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바로 눈앞. 그렇죠? 그다음에 못 찾았다 할 때 이 못은 찾았다를 꾸며주는 거고 찾았다는 용언이니까 찾다란 용언이죠. 그래서 못은 부사. 그다음 초행이었지만 다행히. 다행이가 뭘 꾸미지? 다행히 올바르다. 맞아요? 다행히 올바른 거예요? 아니죠. 다행히 올바르다. 이런 말은 아니잖아. 다행히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 다행히는 문장 전체를 이렇게 꾸민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말. 그러니까 얘는 다행히는 올바른을 꾸민 말이 아니에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 사람들은 비를 간절히 기다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간절히가 꾸미는 말은 뭐인 거죠? 간절히는? 간절히 기다렸다. 이걸 꾸미는 거잖아. 이렇게 해서. 그죠? 그 다음에 그러나 비는 내리지 않았다. 그럼 얘들아 그러나란 말은 일단 그러나 뭐뭐하지 않았어 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나 이러이러해 이런 거니까 그러나는 이 전체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꾸미는 말인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그러나 그래서 그런데 라고 하는 접속사 있잖아요. 그런 접속사들은 사실은 뭐였던 거예요? 부사인 거죠. 그래서 정확한 용칭으로는 접속부사라고 하는 거예요. 와 우리 그동안 알고 있던 접속사가 부사였구나. 그러니까 접속사가 품사가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부사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참고로 여러분 문학에서 의태어 이런 거 나오잖아요. 뭐 예를 들면 부슬부슬, 엉금엉금. 그럼 우리가 음성상징어 또는 의태어 혹은 의성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품사가 뭐냐고 얘기하면 걔네들도 부사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부사가 많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넘어가죠. 자, 요거 이제 여러분 방금 얘기했던 선생님이 그 사례들을 하나씩 적어본 건데 자, 일찍이란 말, 저 일찍은 부사거든요. 자, 뭘 수식하는지를 보세요. 일찍은 뭘 수식하죠? 잔다를 수식하죠? 그러니까 얘는 동사를 수식한다. 아, 부사는 동사를 수식할 수 있구나. 자, 그럼 매우라는 말은 뭘 수식하죠? 빠르다를 꾸미잖아요. 빠르다. 그럼 빠르다는 뭐예요? 빠른 건 형용사죠. 그러니까 동사를 꾸밀 수도 있고 형용사를 꾸밀 수도 있구나. 다음, 과연 너는 나를 할까? 과연 너다 이게 아니잖아요. 과연 어떠할까? 그럼 과연은 문장 전체를 꾸미는 거라 볼 수 있겠고. 다음 아주란 말은 아주 새거 이거잖아. 아주 새거. 그러면 새는 집을 꾸미는 관형사라고 아까 배웠으니까 관형사를 수식할 수 있다. 다음 몹시 빨리 먹었다. 그럼 얘들아 봐. 몹시 먹었다. 이상하지? 몹시 뭘 먹어? 몹시 빠르다가 맞는 거겠지. 근데 빨리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부사라고 하는 거니까 빨리, 부사. 그러면 이 빨리가 얘를 꾸미는 부사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부사가 부사를 꾸밀 수 있겠구나. 그럼 여러분 보세요. 얘랑 좀 달라요. 얘랑 예시문이 같이 나왔을 때 이 몹시는 빨리라고 하는 부사를 꾸미는 부사지만 이 몹시는 몹시 바빠. 얘는 용언을 꾸미는 부사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이 문제를 만들어 놓고 부사는 부사인데 꾸미는 게 다를 때 그걸 차이점 갖고 물어볼 수 있으니까 체크하셔야 돼요. 그다음 이게 아까 얘기했던 바로 옆.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바로 눈앞 이런 거와 똑같은 거니까 얘는 체언 즉 명사를 꾸밀 수 있구나. 이렇게 부사는 많은 것들을 수식할 수 있다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자, 정리 끝. 다음 넘어갈게요. 여러분 책에 있는 부사에 대한 다양한 설명들인데 부사는 일단 첫 번째 성분을 수식하는 걸 성분부사라고 하고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걸 문장부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 다행이나 아니면 말하는 게 태도를 나타내는 걸 양태부사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용어들을 다 외워두면 좋긴 한데 다 외우기가 좀 힘들어.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수능 같은 데에서는 이 용어들을 외워서 시험 보기에는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주냐면 보기에다 이제 정리를 해주겠죠. 근데 학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외울 필요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무엇인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좀 간단하게 설명하면 성분을 수식하니까 성분부사, 문장 수식하니까 문장부사, 그 다음에 문장을 연결해주니까 접속부사. 이런 거 쉽게 외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태도 얘기하는 거니까 양태부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크게 어렵진 않아서 일단 여러분 하나 기억할게. 문장부사라고 하는 것 속에 양태부사와 접속부사가 포함된다. 요 정도 여러분 기억하셔야겠네요. 그러면 부사라는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부사는 크게 두 개. 성분부사와 문장부사로 쪼갤 수 있다. 근데 문장부사는 다시 두 개로 쪼개서 양태부사와 접속부사로 쪼갤 수 있다. 이렇게 표로 기억하면 좀 더 쉽겠다. 오케이? 그리고 다시 이 성분부사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니까 성상부사, 지시부사, 부정부사로 나뉠 수 있다. 그럼 얘는 다시 쪼갤 수 있네. 좀 이따 다시 한번 쪼개줄게요. 자, 얘는 성상, 지시, 부정으로 쪼갤 수 있는데 성상은 성질이나 상태를 뜻하는 부사. 그래서 성상이야. 지시부사는 가리키는 거니까 지시하는 부사. 그럼 부정부사는 안, 못 써서 뭔가를 부정할 때 쓰는 거니까 부정부사.
요게 제일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 부정부사에 대한 것들. 꼭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성상부사 가운데에서 아삭아삭, 사뿐사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의성부사, 의태부사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의태어, 의성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의성어나 의태어를 의태부사, 의성부사라고도 하는구나.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성분부사를 이렇게 세 개로 쪼갰죠? 첫 번째가 뭐냐면 성상, 두 번째가 지시, 세 번째가 부정부사. 그리고 이 성상부사 안에는 뭐도 있었다? 의성부사와 의태부사도 있었다. 이렇게 표로 정리하시면 훨씬 더 쉬워요. 가지치기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선생님이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줄게요. 자, 상태나 정도를 뜻한다. 상태, 성질이나 상태 나왔으니까 성상부사.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갑자기 왔다니까 얘가 성상부사겠죠? 그녀는 매우 바쁘다, 예쁘다. 이 매우가 성상부사일 거예요. 그 다음 장소나 시간 이거를 지시하는 거니까 지시부사. 쉽죠? 그래서 이리 여기 이리 와, 저리 가, 이리 그리. 오케이. 그 다음에 용언을 부정했다? 부정부사겠죠. 그래서 내가 안 먹었어. 그런 얘기 못 들었어. 할 때 안과 못은 부정부사다. 쉬워요. 그 다음 무슨 소리나 모양 흉내내는 거니까 요거 그죠? 요거를 우리가 상징부사라고 하는데 우리 교과서에는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도 한다? 상징부사라고도 하는구나. 이 정도만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넘어가세요. 문장부사예요. 양태랑 접속이라 그랬죠? 말하니의 심리적 태도, 아까 얘기했던 양태부사. 그 다음에 앞뒤문에 연결한다? 접속부사. 근데 양태부사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정리하면 일단 심리적 태도에는 여러 가지 태도가 있어. 첫 번째는 아마 이번 경기 이길 거야. 뭔가를 추정. 그럴 것 같아 라고 추정하는 거잖아. 근데 물론 나는 너를 좋아해라는 것들은 좋아해 라고 판정 내리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부디 내 말 들어줘라고 하는 것들은 부탁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추정이나 판정이나 부탁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대표적으로 요렇게 심리들을 보여주는 게 양태부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외워야 되나요? 아니요. 외우지 않아도 돼요. 이것들은 아마 우리 교과서에 없으니까 만약에 학교 시험에 나온다면 얘네들은 보기를 줘야 될 거고요. 수능이 나온다 하더라도 보기에다가 이거를 적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알았죠? 자, 다음 넘어가서요. 여러분 책에 지금 74페이지 밑에 문제인데 여기서 관형사와 부사를 구분해 보래. 그럼 일단은 첫 번째 보이는 게 요거 보일 거야. 이라는 거 보이죠? 이 옷. 그죠? 보여요? 그 다음에 새 옷. 이게 보여요? 이 옷, 새 옷. 그러면 이때 이하고 새는 뭐예요? 전부 다 옷이라는 명사를 꾸미는 관형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밑에도 또 있다? 밑에 딱 보이는 게 딱히 보이는 게 별로 없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할 수 있는 거 안 될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바로 주어 이런 것들. 여기는 먼저라는 게 나와 있네. 먼저가 뭘 꾸미지? 빌리는 꾸미네. 얘 부사네. 그죠? 그 다음에 더 필요한 거. 더 필요하다면 더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겠다. 그래서 더나 먼저나 바로나 안 얘네들은 뭐예요? 얘네들은 전부 다 부사. 왜냐하면 뒤에 오는 것들이 명사가 아니라 용언이잖아. 빌리다, 필요하다, 주다, 되다. 이걸 꾸미는 거니까 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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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사. 근데 얘는 옷, 명사니까 관형사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쉽죠? 자, 관형사, 부사 구분할 때는 뒤에 명사가 오냐, 용언 오냐 그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다음 관계원이라고 하는 것들. 관계원은 딱 하나밖에 없네요. 조사밖에 없어요. 근데 조사에는 또 여러 가지 조사가 있어요. 예를 들면 격을 나타내는 거, 그다음에 도와주는 거, 연결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만 간단히 정리하시면 돼요. 자, 조사는 이렇게 정리합시다. 일단 첫 번째 조사는 도와줄 조자거든요. 돕다. 그러면 다른 단어 뒤에 붙어서 뭔가 도와주는 역할.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관계원이라고 했으니까 관계원은 뭔가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다른 단어 뒤에 붙어요. 일반적으로 이 단어는 체언이 되겠죠. 체언 뒤에 붙는데 아까 앞쪽에서 얘기했지만 체언이 아닌 다른 거 뒤에도 붙기도 해요. 예를 들면 부사인 너무도 이런 것도 아까 붙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 다른 말과 그 다른 말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특별한 의미를 더해줄 때도 쓰인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격조사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걸 우리는 보조사라고 해요. 그리고 두 개의 단어를 연결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접속조사라고 해요. 그래서 조사에는 세 가지가 있다.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 이렇게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요거는 보니까 을, 만, 도가 있잖아요. 요 앞에 있는 을이라고 하는 거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격조사인 건데 철학을이라고 하는 거 을을 목적어잖아요. 목적어를 만들어주는 목적격조사. 그 다음에 만이라고 하는 것과 도라고 하는 것들은 머릿속에 좀 외워둘까요? 우리 보조사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크게 네 가지가 있거든. 은는, 도, 만. 하나만 더. 요까지. 그래서 은는, 도만요. 요 다섯 가지. 은는, 도만요. 다섯 가지는 외워두면 좀 편해요. 나중에 시험 볼 때에도 은는, 도만요 나오게 되면 이거 조사인데 보조사잖아. 바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만, 도니까 이건 뭐라고 해야 돼요? 보조사.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달라지는 건데 철학, 을, 목적어인데 만이나 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의미를 조금 더 좀 더해준다고 볼 수 있겠네. 예를 들면 뒤에 넘어가 볼까요? 국어에는 체언 뒤에 붙어서 다양한 문법 조각이 나타내거나 의미를 더해주는 의존 형태소가 있는데 아하, 조사라고 하는 거는 무슨 형태소다? 의존 형태소. 그래서 사실 의존 형태소에는 조사만 있는 건 아니죠. 조사도 있고 뭐 접사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의존 형태소는 혼자 쓸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사는 혼자 쓸 수 없죠. 를, 이, 도, 만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에 꼭 붙어서만 쓸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조사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을이라고 하는 것들은 목적어라는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격조사. 그 다음에 만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도라고 하는 것. 그럼 인수만해 그러면 인수에게 한정을 하는 거잖아. 근데 인수도해 그러면 인수를 더해주는 거니까 인수 또한, 인수 역시 이런 거니까 한정과 역시의 뜻을 갖고 있다라 설명하는 거예요. 자, 레몬과 귤 할 때 이거는 레몬하고 귤을 이렇게 연결해주고 있네. 얘는 접속조사라고 하는 거죠. 하나도 어렵지 않다. 그죠? 쉽졌네요. 여기까지. 살짝 팁을 하나 드리면 여러분 시험에서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있을까? 영숙과 인수는 달라. 근데 이거를 좀 바꿔볼게. 인수는 영숙과 달라. 자, 시험에서 많이 물어볼 만한 것들이야. 뭘 물어볼 수 있냐면 요 과라고 하는 거 이제 물어볼 거야. 과. 그러면 요 과는 영숙하고 인수를 연결해주고 있잖아. 우리가 연결하는 걸 방금 뭐라 그랬냐면 접속조사라고 했어. 그렇지? 그러니까 영숙과 인수는 연결하고 있다. 접속조사라고 할 수 있어요. 얘는 접속조사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얘예요. 얘는 영숙과 달라. 그러면 이 문장과 이 문장은 사실 의미는 같거든? 영숙과 인수는 달라. 인수는 영숙과 달라. 어쨌든 둘이 다르다는 얘기잖아. 근데 의미는 똑같은데 얘가 과가 영숙과 달라 연결하고 있냐? 연결하고 있어야 접속인데 영숙하고 달라를 연결하나? 그건 아니거든. 그럼 얘는 뭐야? 뒤에 있는 얘 말과 오는 요거는 우리가 부사격 조사라고 해요. 그래서 요 와, 과라고 하는 접속조사가 여기에 올 때랑 이 끝에 올 때랑 이름이 좀 달라요. 근데 같은 건가요? 다른 거예요. 와나 과가 연결할 때는 접속조사지만 이렇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서술어 앞에 와서 뭔가 비교할 때는 정확히 명칭으로는 비교 부사격 조사라고 해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비슷한 거 나오는 거니까 시험에 잘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소재가 될 수 있겠네요. 기억해 주세요. 넘어갑시다. 자, 조사는요, 체언에 직접 붙거나 다른 조사 뒤에 붙어요. 때로는 용언의 활용형 뒤에 붙기도 하고 문장 뒤에 붙기도 해요. 뭐 다양한 건데 예를 들면 이거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밥을 먹어 라고 했어. 밥을 먹어. 근데 밥을 먹어 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때 요가 보조사거든.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거는 얘를 하나 좀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씩 정리해 볼게요. 자, 격조사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격조사의 뜻 중요한 거. 분리해 봅시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 플러스 께서, 부엌에서는 부엌 플러스 에서, 동생은 동생 플러스 의, 간식은 간식 플러스 을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자, 요때 여기 들어있는 거는 이 깨서란 말, 그 다음에 에서, 그 다음에 의, 을 얘네가 뭐냐라는 거야. 그래서 어디 에게 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사어라고 하거든.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이 에서는 부사격 조사다. 이건 좀 외우는 게 좀 좋아요. 나중에 문장 성분감 나올 텐데
에게, 에서, 으로 전부 다 부사어에 속한 거기 때문에 부사격 조사. 그럼 부사격 조사는 뭘 만들어요? 부사어를 만드는 거예요. 주격 조사는 뭘 만들어요? 주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얘는요, 관형어를 만드는 거니까 관형격 조사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목적어를 만드는 거니까 목적격 조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격 조사, 관형격 조사, 부사격 조사, 주격 조사 이런 것들을 다 격조사라고 한다. 정리. 물이 얼음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이것도 똑같아요. 구분해 볼게요. 물 플러스 2잖아요. 얼음이는 얼음 플러스 2. 된다는 그냥 된다 쓰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는 지금 조사를 찾을 거니까 그럼 얘는 보어를 만든다. 보어가 뭔데요, 선생님? 보어는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말을 우리는 보어라고 해요. 다시.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말을 우리는 보어. 인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아니야 앞에 오는 인수는 사람이 요 말이 이제 우리가 보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얼음이 된다 했으니까 이 보어를 만드는 격조사, 복격조사. 간단하네, 그치? 다음 여기 있는 밑에 철수야, 오늘이 한글날이니? 그럼 철수야 돼 있고 여기는 오늘 플러스 2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오늘 2, 주어잖아. 그럼 뭐야? 주격조사 쓰면 되겠네. 하나도 어렵지 않아. 하나 첨가할 게 있다면 철수 플러스 야에서 야는 부르는 말이잖아. 부른다 할 때 우리가 호칭, 부르는 말을 호칭이라고 하잖아. 부를 호자야. 그래서 부르는 말 호격조사.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부사격조사, 관형격조사, 서술로 만들면 서술격조사, 부르는 말이니까 호격조사. 이런 것들만 외워두시면 하나도 어렵지 않은 거죠. 됐어요? 자, 얘는요, 한글날 인인데, 인이는 이다에서 만든 말이니까, 뭐뭐이다는 서술어잖아요? 서술격조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끝. 다 했어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정리해볼게요. 격조사에 대한 거 정리할 건데, 격조사에 뭐가 있어요? 주격조사 있어요. 목적격조사 있어요. 관형격조사 있어요. 복격조사 있어요. 부사격조사 있어요. 호격조사 있어요. 서술격조사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표로 정리해서 따로 외우시면 돼요. 자, 주격조사는 주어를 만드는 거고요. 외우세요, 머릿속에. 주어 만드는 거. 주격조사. 뭐 있는데? 이가. 두 개만 외우시면 되고요. 목적격조사. 을. 많이들 알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부사격조사인데 아까 미리 얘기했어요. 에게, 에서. 그 다음에 내가 더 외우라 그랬죠? 으로. 그 다음에 과. 전부 다 조사다. 기억하시고. 자, 관형격이라고 하는 건 소유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의 요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복격조사는 특이한 거. 주격조사도 이가인데 복격조사도 이가예요. 그래서 이가 형태가 동일해. 그래서 헷갈릴 수 있는데 복격조사는 그러면 뭘 보고 찾아야 돼?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말인지만 찾으면 돼요. 주격조사는 문장의 제일 처음에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이와 가가 있는데 요 말 바로 뒤에 뭐 아니다, 이다가 있다. 그러면 아, 그거는 보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호격조사는 아까 얘기했지만 아, 야, 뭐 인수, 야, 사람, 아, 뭐 이런 거 부를 때 쓰는 거니까 어렵지 않을 것이고요. 서술격조사는 뭐뭐, 이다. 이것도 하나인데 이다 하나인데 원래 조사라고 하는 건 머릿속에 기억해 둘 거. 조사는 이 조사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조사는 불변어예요. 변하지 않아요. 을, 변해요? 을이 뭐, 이렇게 변하든가, 르이 뭐, 안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사는 안 변해. 여기 있는 의, 이가, 에게, 에서 하나도 안 변한단 말이야. 뭐, 예를 들어서, 에게가 에서가 됐다. 이게 아니야. 원래 있는 말들인 거야. 그런데 이 조사 중에서 유일하게 서술격 조사이다. 얘 하나만큼은 가변어가 된다. 이걸 우리 지난 시간 첫 시간에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아, 조사는 기본적으로 관계어인 조사는 안 변하는 불변어인데 이다는 변하는 가변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갈게요. 보조사 봅시다. 자, 격조사인 거 방금 정리했으니까 어디서 외워야 돼요? 살짝만 점검해 볼까요? 자, 우리 조사에 뭐가 있어요? 격조사, 보조사, 다음에 접속조사가 있어요. 격조사에 뭐 있어요? 주어 만드는 주격조사, 목적어 만드는 목적격조사, 부사어 만드는 부사격조사, 관형어 만드는 관형격조사, 부르는 호격조사, 서술어 만드는 서술격조사. 어렵지 않죠? 보어를 만드는 복격조사. 정리하셔야 돼요. 머릿속에다가. 알았죠? 그 다음 이제 보조사 갈 거예요. 자, 보조사는 여기 보는데
소설만, 그러니까 수많은 것들 중에 요것만 한정하는 거잖아. 우리 아까 배웠네. 만, 시, 도, 이거 역시 읽어. 한정, 요거는 역시 또 하나의 의미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만에서 한정, 도는 역시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어요. 그러면 이때 은이라고 하는 건 앞엔 짧고 뒤엔 길다라고 해서 서로를 반대 만들어주는 거잖아. 그래서 뒤에 보게 되면 은은 대조의 뜻을 갖고 있는. 그래서 외울 거. 아까 우리가 5개 외우기로 했잖아. 은는 도만 요. 그 중에 은는 도만 은 다 나와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요는 오늘은요 학교에서 재밌었던 노래를 배웠어요 라고 하는 것도 있죠. 요것도 뒤에 보면 요는 상대 높임을 나타내며 우리 뒤에서 이번 시험 범위에 이제 문장 파트 들어갈 건데 그 문장 파트에서 높임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높임 표현은 상대 높임, 그다음에 주체 높임, 객체 높임이 있는데 그 상대 높임 중에 요가 들어간다는 거 그것만 외워두시면 돼요. 자, 어절이나 문장의 끝에 결합하는 독특한 성격을 가진다. 그래서 요는 항상 어디 온다? 문장의 끝에 온다. 아까 얘기했지만 밥을 먹어 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는 보통 우리가 높임의 표현을 많이 쓰죠.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거잖아. 요, 안녕. 이렇게 밥 먹었어? 요. 잘 뛰어? 요. 잘 가? 요. 이렇게 붙인다는 거죠. 그죠? 그런 거 살짝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밖에 마저, 부터까지, 조차 등과 같이 각각 고유한 뜻을 더해주는 다양한 보조사가 있다. 보조사에 이런 것도 있네요. 마저, 부터까지, 조차. 그러면 은는, 도만, 요에다가 요 4개만 추가로 외워두시면 보조사 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보조사 요에 대한 것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자, 보조사 요 뭐 있냐면 여기 가위요란 말이 있어요. 자, 가위요는 보면 명사 뒤에 오는 요. 요는 다양한 용도로 쓰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명사 뒤에 올 수 있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명사 뒤에 오는 게 조사니까 이 보조사도 요기 때문에 명사 뒤에 올 수 있구나. 근데 얘는 명사 뒤가 아니라 명사는 여기 있는 인수가 이제 명사인데 여기 보니까 가라고 하는 건 인수 가. 가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 조사잖아. 근데 이나 가는 우리가 주격조사라고 했으니까 이럴 때는 조사 뒤에도 올 수 있네. 즉 보조사는 조사 뒤에 올 수 있구나. 특히 이건 이제 격조사 뒤에 온 거죠. 다음 빨리요 할 때 빨리는 부사거든. 그럼 부사 뒤에도 요가 올 수 있구나. 비가 와서요. 그럼 와서라고 하는 건 비가 오다에 여기 정리하면 비가 오다 플러스 아서가 되는 거거든. 이 아서라고 하는 건 연결어미라고 해요. 그러니까 비가 오다와 땅의 질퍽거리다. 이거 두 개를 연결하는 거잖아. 우리 아까 어미에 3개 있었던 거 기억나요? 첫 번째는 끝날 때 쓰는 종결어미, 연결할 때 쓰는 연결어미, 그 다음에 성격을 바꿔준 전성어미 있었잖아요. 근데 이때 아서라고 하는 게 앞문장과 뒷문장을 연결해주는 연결어미인데 그 연결어미 뒤에 요가 붙어있는 거니까 연결어미 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마지막 인수는 공부를 잘해. 문장이 끝났어. 그 끝난 거 뒤에 또 요가 붙는 거니까 요건 잘해. 잘해라고 하는 건 문장이 끝난 종결어미가 쓰여 있는 거잖아. 근데 종결어미 뒤에도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연결어미 뒤에도 올 수 있지만 종결어미도 올 수 있으니까 어미 뒤에도 보조사 요가 올 수 있구나.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이제 거의 다 끝났네요. 접속조사예요. 길다. 자, 조사 이제 마지막인데 접속조사. 보니까 다음 문장에 밑줄친 와를 대신할 수 있는 걸 찾아보래. 그러면 철수와 영희가 돌아오겠지? 그러면 와 대신 쓸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 철수랑, 철수하고 이런 거 쓸 수 있겠네. 그래서 여기 써있네. 와, 과하고, 하고, 랑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와과 대신에 하고 쓸 수도 있고 랑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요 3가지는 같이 쓸 수 있는 것들인데 보면 두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준다. 이어주는 거니까 접속조사잖아요. 접속조사. 그리고 와과는 문어에서 잘 쓰이지만 하고하고 랑.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장을 쓸 때에는 글로 쓸 때에는 와, 과를 쓰는데 말할 때는 나랑, 너랑, 너하고, 나하고 이제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구어체, 즉 말할 때는 요거를 많이 쓰고 글로 쓸 때는 얘를 많이 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정리해 봅시다. 친구야, 포기란 배추를 셀 때 나는 말이다. 하나 써볼게. 친구야, 포기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친구 플러스 야, 포기 플러스 란, 배추를, 자, 셀은 써있고, 때 나니까 때 플러스 나 하는 말이다. 다 있네? 그럼 여기서 이제 하얀색 위주로 보면 될 것 같아. 자, 야, 불렀잖아. 그죠?
그러니까 야라는 거는 부른 말이니까 뭐라고 쓰면 되겠어? 혹격조사다. 자, 조사 정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기란, 포기란이라고 했으니까 란이란 말은 이거라는 것은 이란 뜻이잖아. 그래서 란은 보조사. 아까 우리가 이가, 을, 에게 이런 거 아니면 어지간하면 다 보조사가 돼요. 그래서 처음 봤어. 아, 보조사가 아닐까? 생각해봐요. 그 다음에 여기도 나도 있잖아. 그럼 선생님 이 가도 아니고 을, 늘도 아니고 은는 도만 뭐 이런 거 포함되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얘도 보조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격조사만 외우고 있으면 나머지 것들은 크게 어렵지 않을 수 있겠죠. 하나 알아야 될 게 우리 주격조사에 아까 이나 가 있었잖아요. 근데 깨서도 주격조사예요. 아버지가, 아버지께서 높임의 주격조사니까 잘 알아두세요. 이다 아까 뭐였죠? 서술격조사라고 배웠네요. 됐나요? 자, 이건 여러분 그냥 해보시면 되는 거니까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갈게요. 요거 그냥 바꿔본 거예요. 나의 노래가가 노래 맞어. 별이 돼요? 별로 돼요. 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어렵지 않네. 자, 마지막 감탄사인데요. 와, 요게 이제 여러분 조금 웃긴 거. 뭐 예를 들면, 버스 좋다. 버스 놓쳤다. 뭐라고 하면 돼? 버스 놓쳤다. 아뿔싸. 버스 놓쳤다. 철수다. 와, 저런 철수다. 뭐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요거 이제 해답지를 보니까 뭐 저런 철수다. 철수다 이거 썼대. 근데 누가 저런 철수다 이런 말 쓰나? 어쨌든 전부 다 뭐 감탄사에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자, 이제 밑에 가서 정리 좀 해볼게요. 일단 감탄사의 특징은 앞에 관형사나 이런 건 좀 비슷해요. 그래서 첫 번째가 활용을 안 해요. 감탄사는 안 변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뭐 아뿔싸 이런 말들이 변하나? 아뿔싸, 아뿔쏘, 아뿔쓰 이게 안 변하잖아.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활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감탄사는 조사랑 안 결합해요. 결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관형사랑 비슷한 게 많죠. 관형사도 이게 특징이었잖아. 감탄사도 이게 특징이네. 그 다음에 느낌, 놀람, 부름, 대답, 입버릇 등을 나타내는 거 말이고 여기 보면 되게 많아. 아뿔싸, 오호, 야, 예, 아니요, 뭐 천만에, 뭐 이런 말들 전부 다 싹 다 감탄사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인데 물론 천만에라고 하는 건 정확히 얘기하면 얘가 체언이고 플러스 조사가 결합된 말 이렇게 봐야 되기도 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여기 있는 말들은 전부 다 감탄사에 들어간다는 거니까 여기서 특히 뭐 예, 아니요 이런 것들은 대답할 때 쓰는 말들 체크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예를 들면 아뿔싸, 오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 느낌에 가는 것, 뭐 이렇게 부름에 가는 것들은 야 부르는 말들이니까 그렇게 쓰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뿔싸 이런 것들은 느낌과 놀람 야는 부르는 거 그다음에 예 아니요는 대답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입버릇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맥락에 따라 해석을 달리할 수 있더라. 뭔 얘기냐면 드디어 용돈이라고 얘기했어. 그럼 이건 뭐지? 기뻐서 하는 거지. 우와 드디어 용돈이. 뜨거워! 놀란 거죠. 그랬구나.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이 감탄사라고 하는 건 똑같이 아가 쓰였어도 해석에 따라 느낌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됐죠? 넘어갈게요. 자, 어머처럼 느낌을 나타내는 말, 야, 여보처럼 부르는 말, 응, 네처럼 대답하는 말. 그러니까 지금 쉽게 생각하면 느낌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부르거나 아니면 대답하는 말 이런 게 전부 다 뭐다? 감탄사다. 다른 성분들에 비해서 비교적 독립성, 혼자 쓸 수 있다. 문장 속의 다른 성분에 얽매여서 쓰이지 않고 독립성이 있다. 그래서 독립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여러분 책에는 다 했고요. 밑에 문제가 나와 있긴 한데요. 학생하고 부르는 말도 감탄사인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학생 불렀어.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학생이라고 부를 때 학생은 부르는 말로만 쓰인 단어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생이라는 말을 부를 때 쓰나? 아니죠. 글로 쓸 때 그냥 학생이라는 거는 어떠한 대상을 그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부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 학생이란 말은 부를 때만 쓴다. 그러면 감탄사가 될 수 있어. 근데 그럴 때만 쓰는 게 아니니까 설사 학생하고 불렀더라도 그건 감탄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감탄사가 아니라 뭐다? 명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겠네요. 엄마야 라고 했어. 그럼 엄마야는 감탄사인가? 아니야. 이건 느낌을 표현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엄마는 우리가 부를 때 혹은 느낌일 때만 써요? 막 느낄 때 엄마 막 이렇게 써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명사예요. 그리고 야는 혹격조사가 붙어있는 말인 거죠. 이렇게 가셔야 돼요.
알았죠? 자, 정리해봅시다. 이제 문제 푸는 건데요. 여러분 책에 77페이지, 78페이지 이제 마지막 문제 풀기하고 정리만 하면 오늘의 모든 수업이 끝날 것 같아요. 와, 길다. 정말. 그죠? 자, 성질이 같은 단어들끼리 모아서 갈래를 지은 것을 품사라고 하는데 이때 품사라는 것들은 기준이 세 가지가 있더라. 첫 번째는 기능, 두 번째가 의미, 세 번째가 형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선생님 형태에 따라 분리하는 걸 뭐라 그랬죠, 선생님이? 형태가 변한다, 가변어, 안 변한다, 불변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기능에 따라 하는 것들을 우리가 주된 역할하는 걸, 몸통 역할하는 걸 체언, 활용하는 건 용언, 관계를 나타내는 건 관계언, 혼자 쓰이는 건 독립언, 꾸미는 건 수식언. 기억나시죠? 그게 기능에 관한 것들. 자, 의미상 나온 것들은 명사, 대명사, 수사, 조사 이런 사 들어가는 것들이니까 제일 자세하게 나누는 게 바로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3번 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79페이지인데요. 자, 크다라는 말의 활용을 한번 해보자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써볼까요? 와, 저 선수는 진짜 키가 크다. 키가 커 이런 거 쓸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뭐 크다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크다란 것들은 큰 상태를 나타내는 거니까 형용사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요. 아이들은 따뜻한 말 한마디에 크다. 그거 좀 이상하지 않니? 큰다. 그죠? 그러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에 큰다라는 거는 커간다라는 얘기니까 일종의 진행 같은 걸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네요. 동사. 난 키가 큰 사람보다 생각이 큰 사람. 큰 상태잖아. 형용사겠네. 생각이 큰 상태잖아. 형용사겠네. 근데 한창 큰 분야라서 지원자가 많다. 이미 커버린 거야? 지원자가 많을 때 쓰는 말 우리가 한창 크는 분야, 그러니까 커간다라는 움직임에 관한 거잖아. 이럴 때 우리가 동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물론 한창 큰 분야라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큰 분야는 이미 큰 게 끝나버렸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야 돼. 그럴 때 우리가 한창 큰 분야라고 쓸 수도 있겠네요. 그럼 그거는 뭐냐면 큰 상태니까 그럴 때 형용사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큰이라고 쓰지 않고 보통 크는이라고 얘기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네. 난 키가 크는 사람보다 그러면 크는 사람은 커가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면 동사가 돼야 되겠네. 그래서 크는을 쓰면 동사고 큰을 쓰면 형용사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마지막 문제인데요. 79페이지에 4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 문제인가? 마지막일 것 같은데. 가자. 자, 이게 노력한 만큼 성과 거두었다? 명주만큼인데 이게 뭐 얘기하는 거냐면 똑같은 단어인데 품사가 다른 거야. 그래서 이번 시험 때에도 아마 많이 물어볼 것 같은데 품사가 다른데 어떻게 구분하면 되지? 쉬워요. 일단 첫 번째 만큼인데 앞에 무명이라는 게 체언이잖아. 체언과 결합할 수 있는 말을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조사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말은 앞에 말과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붙어있고 떨어져 있고 요걸 갖고 구분해도 돼요. 그러면 노력한 만큼인데 잘 봐야 돼. 노력하는 원래 노력하다에서 온 말이야. 근데 노력하 플러스 은이 결합된 거지. 그러니까 노력한이 되는 거겠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요 은이라고 하는 것들은 는 할 때 는과 비슷한 거거든. 그러면 노력하다, 노력한 만큼 이렇게 꾸미는 거야. 그럼 이 만큼이란 말은 노력하니 수식하는 말이거든. 근데 이때의 은은 우리가 관형사형 어미라고 해요. 그러면 관형사가 꾸밀 수 있는 건 명사인데 이 만큼을 혼자 쓰진 않잖아. 그래서 이때 은은 의존명사라고 해요. 혼자 쓸 수 없는 명사. 그럼 선생님 얘도 의존명사인가요? 아니죠. 얘 명사 뒤에 붙어 있잖아요. 명사 뒤에 올 수 있는 말은 조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구분하려면 만큼은 조사 아니면 의존명사 두 개 중에 하나일 거야. 근데 어떻게 구분해? 앞에 말과 떨어져 있어. 근데 혼자 쓸 수 없는 말이야. 의존명사. 근데 명사 뒤에 붙어 있어. 명사 뒤에 붙을 수 있는 말은 조사밖에 없거든. 그래서 붙어 있으면 조사, 떨어져 있으면 의존명사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다음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인데 열. 우리 아까 배웠던 거네. 열은 숫자랑 관련된 거니까 숫자랑 관련된 건 수사야, 기본적으로. 근데 뒤에 조사가 있어. 조사랑 결합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체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체언에 명사, 대명사, 수사 있었잖아? 그러니까 얘는 수사예요. 근데 얘가 수사냐라고 얘기하려고 했더니 열은 열길 할 때 길을 수식하는 말이야. 그럼 우리가 아까 길이라고 하는 건 명사였는데 명사를 수식하는 말은 관형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관형사 중에서 숫자랑 관련된 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수관형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수관형사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세 번째 문제요.
초저녁부터 달이 휘영청 밝았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초저녁부터 밝았다. 밝았다. 박달을 갖고 만든 말인 것 같아. 그러면 날이 밝았다라고 얘기했으면 현재 지금 밝은 상태인 거 아니야? 그러면 상태를 뜻하는 거니까 뭐라 그래? 형용사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 근데 날이 밝는 대로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지금은 안 밝어. 근데 밝는다는 거는 밝아간다는 거잖아. 움직임인 거니까 얘는 동사라고 해야겠지.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는이 붙으니까 계속 뭐가 되니? 동사가 되네. 그래서 주로 동사와 형용사인지 구분해 보려면 는을 붙여보면 돼. 아름답는 이상하잖아. 먹는 괜찮죠? 동사. 뛰다, 뛰는 동사. 예쁘는 이상하잖아. 형용사. 그러니까 대개는 는이 붙을 수 있는 말들은 다 동사. 는이 붙을 수 없어? 형용사.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됐죠? 오케이. 밑에 기억이에요. 마지막이네요. 안경을 바꿨더니 한결 지적으로 보인다. 지적이란 말 있어. 여기는 지적 수준이. 우와, 둘 다 지적이네. 근데 뭔 차이가 있지? 얘는 의로라는 조사가 있잖아. 조사 앞에 올 수 있는 말은 체언. 명사, 대명사, 수사. 그럼 얘는 명사. 그죠? 근데 얘는 지적하고 떨어져 있잖아. 근데 지적 수준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수준이란 말을 꾸미는 말인 거니까 얘는 관형사 이렇게 쓰면 되겠네. 진짜 어렵지 않았죠? 마지막으로 80페이지에 있는 문제 하나만 풀면 오늘 수업 끝날 것 같아요. 자, 이거 읽어봅시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블라블라블라 써있네요. 되게 많이 써있다, 그죠? 자, 일단 첫 번째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예시문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체언 뒤에 붙어서 체언 뒤에 붙을 수 있는 건 조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우리가 관계언을 찾으라는 얘기인 것 같아. 근데 관계언이라는 거엔 조사가 있었으니까 같은 말이네요. 그죠? 자, 그럼 조사에 지금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일정한 격을 나타내는 거니까 격조사라고 할 수 있겠고, 이어준다고 했으니까 접속조사라고 할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의미를 더해주는 거니까 얘는 도와주는 거네요. 보조사라고 할 수 있겠네. 찾아봅시다. 어려운 거 아닌 거니까. 일단은 찾아서 분류해보재요. 그럼 분류해보죠, 뭐. 격조사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아까 기억나는 거, 뭐, 주격조사, 이가, 복격조사, 이가, 목적격조사, 을, 서술격조사, 이다. 그러니까 이다. 그 다음에, 뭐, 아까 관형격조사, 의, 부사격은 에게, 에서, 으로 이런 거 있었잖아요. 다음 보조사는 내가 아까 쉽게 뭐 있었죠? 은는, 도만, 요 이런 것들이나 격조사가 아니다 싶은 것들. 그 다음에 접속조사는 와, 과, 뭐뭐랑 이런 거 있었잖아. 다 찾았네? 자, 일단은 얘부터 찾아볼까? 격조사? 격조사는 동그라미 쳐볼게. 을을 이런 거 찾아볼까? 일단은 여기 있다. 을.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이건 노란색 쳐볼게. 은는 도만요 할 때 도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명사 뒤에 붙어도 붙어 있네? 근데 붙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을, 이가 이런 게 아니니까 보조사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는 은는 도만요, 은는 도만, 만 또 있다 여기. 자, 지금 노란색은 보조사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는 격조사 찾는 거야. 얘는 되게 쉬울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다 찾았죠. 여기 저는, 는은 보조사. 그죠? 종이와, 찾았다. 접속사 네모치자. 얘는 종이와 연필 연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 상상 을. 자, 을은 목적격조사. 그죠? 나머지 없네요. 자, 그림 애. 우리 아까 애는 부사격조사. 그 다음에 저의. 의는 관형격조사. 그죠? 그 다음에 열정 은는 도만요 할 때 은이네요. 이 성장했습니다. 다 찾았다. 다 있네요. 보조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격조사는 하나, 둘, 셋, 네 개. 접속조사 다 찾은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 책에 지금 여기서 요 두 개의 문장에서 뭐 하는 거냐면 기억 여기 얘네에다가 지금 도나 만을 사용한 이유를 찾아보라고 얘기했었거든? 근데 도나 만을 찾아보면 이게 봐요, 여러분. 얘랑 비교해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기 좋아했는데 저도라고 해버리면 얘기했던 거잖아. 도는 뭐라고? 나도 역시의 의미를 더하기 도를 썼다고.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 어려운 거 아닌데, 그지? 그 다음에 만이라고 하는 거. 저는 그림 그리는 것을 이렇게 해서 격조사 써야 되는 건데
이 격조사 대신에 만을 써버리면 나는 요것만 좋아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한정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쵸? 다 했네요, 진짜. 이제 오늘 수업 여기까지 다 해서 끝. 다 했네요. 와, 길었다. 그쵸? 자, 이제 오늘 요거까지 해서 품사의 특성과 기능에 대한 정리 다 했는데요. 좀 길게 설명하긴 했지만 일단은 우리 책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거리는 다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기억하실 거 일단은 기본 개념부터 익히시고 외우셔야 돼요. 그게 먼저거든요. 그리고 개념을 다 익힌 다음에 그 다음 우리가 시험 보기에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무조건 문제풀이입니다. 문제풀이를 통해서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들어야 시험 볼 때 헷갈리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문법이 어렵다고 하는 친구들 보면 대부분이 일단 개념부터 정확히 익히지 않고 대충 한번 읽은 다음에 문제 풀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언제 갑자기 지나가면서 툭 불러도 얘들아 격조사에 뭐가 있지? 그러면 격조사에 뭐뭐뭐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이 되면 문법은 무조건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법은 시간을 들인 만큼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선생님들도 사실 아직 문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완벽하게 알 수 있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문법이라고 하는 건 워낙 변수가 많고 예외적인 게 많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지만 문제 푸는데 최소한도 지장은 없을 만큼은 알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하도 많이 반복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도 많이 반복하면 가르치는 건 안 하더라도 하도 많이 반복하면 선생님들만큼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한번 노력해 봅시다. 자, 고생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지금 우리가 품사의 단어의 품사와 특성을 배운 거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단어의 짜임과 새말 형성에 관한 것들을 정리해드리고 이번 기말고사 준비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정말 긴 시간이었는데 지난번에 1시간 반, 이번에 1시간 반 강의한 거라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면서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들고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